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개막식에서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던 랑랑. 2021년 올해로 39세가 된 피아니스트 랑랑의 음악을 자주 들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강렬한 제스처와 화려한 연주 스타일로 아이돌 같은 세계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랑랑의 트레이드 마크인 두 손 트릴. 호불호가 심하기도 했지만 잠깐씩 쉬어가는 제게는 즐거움입니다. 클래식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과도한 쇼맨십으로 그를 비판했던 관중들은 그의 실력으로 지금쯤은 아마 모두가 랑랑의 팬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연주는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피아니스트 명단에 중국인 이름들이 포진하고 있음을 봅니다. 랑랑이 손가락 부상으로 연주회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되자 한국의 자랑인 조성진이 랑랑을 대신하여 연주회를 하게 되었고, 기꺼이 조성진에게 연주를 맡기는 랑랑은 여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랑랑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잠시 잠깐으로 다 말할 수 없으니 다음 기회에 허락된다면 준비하기로 하고, 중국계 피아니스트의 레전드가 된 세계 최고의 바흐 피아니스트인 주사오메이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아픈 삶을 이겨내야 하는 그녀의 소녀의 시간들은 더디고 느리기만 하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시절, 중국의 문화 대혁명과 함께 처참하리만큼 아픈 삶을 이겨내게 해준 것은 바흐의 음악과 피아노였습니다. 1949년에 상하이에서 초등학교 음악교사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주사오메이. 의사였던 외할아버지 영향으로 집에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챈 어머니는 샤오메이를 북경중앙음악학원에 입학시키게 되었고, 샤오메이는 촉망받는 피아노 학도였습니다. 빡센 조기교육과 콩쿠르로 다져졌던 랑랑과는 색깔이 많이 다른 케이스입니다. 랑랑, 때로는 펑크 헤어스타일, 때로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연주회에 파격적인 스타일을 선보이는 랑랑. 아슬아슬 과도한 노출로 관중을 놀라게 하는 유자왕. 그러나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에 보브 스타일 단발머리와 화려한 연주의 드레스로 그녀의 존재를 빛냄도 없이 그저 다소곳한 고개 숙인 인사와 중국 전통 의상 입은 샤오메이 할머니는 우리들 귀와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일단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을 온몸으로 겪어내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 체제의 물리적 정신적 포갑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에 음악인으로 태어나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앞잡이로 몰려 노동교화 수용소까지 다녀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예술가들을 숙청했고, 음악 예술은 사라지자 자살을 택했던 음악가들. 그녀는 집에 피아노가 있는 부르주아로 투옥되어 노동교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4번에 걸친 수용소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종이에 건반을 그려 몰래 연습하며 감을 유지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영어를 모르는 어머니는 알파벳을 일일이 그렸고,
음악 요구 사전을 노트에 베끼기도 했던 그녀의 어머니. 수용소 4군데를 거쳐 변방의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수의 배려로 빈 건물에 있던 낡은 피아노로 밤마다 몰래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의 수용소 기간, 난방도 없는 건물에서 뼈를 애는 추위 속에서도 그녀는 연습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는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피아노를 벽 속에 밀봉해 숨겼습니다. 석방 뒤 그녀는 베이징 무용학교의 연습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샤오메이의 의지는 강인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에 수영을 하고 매일 영어 단어 20개씩을 외웠습니다. 낡은 전축을 사고 레코드를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하여 음악을 듣고 책도 읽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이들의 반주자로서만 살고 싶지는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다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그의 눈에 띄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항상 큰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아버지는 떠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돌아올 생각은 마라. 여기는 정의가 없는 땅이다. 미국에 도착한 그녀는 홍등가에서 아가씨들의 밥을 해주며 살았습니다. 주방일과 청소부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바흐 악보의 간장 냄새가 배어든다며 울었습니다. 홍등가 일을 그만둔 뒤에 보스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자석 안내원으로 일하다가 악단의 플루트 주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집을 청소해주는 대가로 그 집에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여 다시 피아노 앞에 앉게 됩니다. 샤오메이는 보통의 피아니스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늦은 나이인 46, 46세에 유럽에 데뷔하게 됩니다. 첫 독주에는 바르샤바의 쇼팽 생가였습니다. 그런데 받은 개런티를 폴란드 밖으로 반출할 수가 없다는 규정에 묶이자 그녀는 바르샤바 시내의 악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전부로 악보를 구입하여 그것들을 베이징 중앙음악학원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미국에 있는 동안 중국의 아버지는 딱 한 번 편지를 썼습니다. 기러기를 보거라. 먼 거리를 가면서 땅에 한 발도 내려놓지 않고 쉬지도 않고 발자국도 남기지 않는 기러기를 본받아라. 땅에서 깡충거리는 참새가 어찌 기러기의 꿈을 헤아리겠느냐. 파리에서 샤오메이의 연주를 처음 들은 젊은 날의 타로는 충격을 받았고 그녀의 CD 10장을 사서 주변에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그녀의 공연 기획자가 되었고 점점 샤오메이는 대중의 인기가 아닌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파리 음악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생강의 폭네포 다리가 내려다 보이는 좋은 위치에 있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조금도 사치하지 않고 그녀의 얼굴은 도도하지 않습니다. 생활은 소박하지만 마음은 꽉 찬 듯이 풍족해 보입니다. 갖은 고생을 해서일까요? 그녀가 바흐를 듣고 연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오와 나의 피아노라는 자서전으로 써냈는데 부제가 마오쩌둥에서 바흐로 였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붙든 것은 바흐의 음악이었습니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처럼 우리 인생도 변주 아닐까요? 비 오면 피해야 하고, 바람 불면 멈추어야 하고, 추우면 쪼그리고, 더우면 옷을 벗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녀의 깊이 넘치는 연주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을 바흐에게 돌리는 겸손과 그녀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랑랑처럼 어떤 젊은 피아니스트의 화려한 기교도, 현란한 옷차림도, 눈부신 외모도 그녀의 일생을 담은 연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프랑스 유명한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타로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공연을 제의받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곡을 주사오 메이가 저렇게 잘 치는 사람이 같은 파리 안에 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칠 수 있겠어요? 주사오 메이에게 가보세요. 고난을 이겨낸 그녀의 연주는 누구도 흉내 못 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흐가 주사오 메이가 마오쩌둥을 이겼습니다. 누구에게나 견디어내어야 할, 이겨내어야 할 시간은 갖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알고 있듯 주사오 메이를 통하여서도 고난이 유익이 되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